자, 이번 시간은 제가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뭐 PPT에는 없는 내용이라서 그냥 한글 이렇게 띄워놓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1학년, 2학년 과정 중에 해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임된 학생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라는 게 궁금할 것 같아요. 자, 그 학년 중에는 해임이 됐더라도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학년 1학기에 학생을 해임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신분을 일반 학생으로 바꾸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학년 진급할 적에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진급심의에서 보통 해임을 많이 시킵니다. 일반적으로 1학기 적부심의에서 경고하고 2학기 진급심의에서 이제 해임 처리하고 이제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제 1학년 1학기 내지 2학년 1학기 이제 해임을 합니다. 정말 사안이 심각한 경우. 그러니까 사안이 심각하다는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 어떤 금전적으로 좀 그 옛날 과거 사례를 보면 금전적으로 복잡한 학생이 있었어요. 여기저기 막 돈을 빌리고 돈을 못 갚아서 뭐 경찰에 신고도 되고 뭐 이런 학생이 있었거든요. 돈을 빌리고. 그래서 이런 학생은 부사관으로 가도 문제가 되겠다. 왜냐면 과거에 부사관 중에 뉴스에 제가 군복무할 시절에 2002년이었던 것 같아요. 2002년도에 그 2001년인가 2002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부사관 중에 이제 너무 채무가 이제 많아져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K2 소총을 가지고 부대에서 이제 총알과 실탄과 K2 소총을 가지고 나서 농협을 털다가 잡힌 사례가 있습니다. 부사관이. 그래서 그때 국방부에서 이제 발칵 뒤집어지면서 전군의 간부들 이제 채무 조사를 해서 제출하라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그 마이크레딧이라는 사이트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육군본부에서 마이크레딧에 회원 가입을 하고 거기서 신용 정보를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해라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소위 때인가 중2 때 거기 마이크레딧 가입을 처음 가입을 하고 이제 저에 대한 채무 신용 기록을 뽑아가지고 이제 사단에 제출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금전적으로 복잡한 학생, 그다음 또 작년 같은 경우 학교 폭력으로 친구를 심하게 괴롭혔는 거야. 이게 뭐 조폭도 아니고 그 학급 내에서 군특성 학생이 그 학급 내에서 이제 조폭처럼 행동했던 학생이 2명 있었어요. 심한 애들. 그래서 할 수 없이 얘를 이제 1학기에 이제 해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해임을 이제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학생들은 전학 처리가 됐습니다. 군특에서 해임을 하든 안 하든 전학 처리가 됐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학기에 이제 부득이한 경우는 그렇게 이제 해임을 하게 되는데, 해임을 했다 해서 이제 군특에서 따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군특에서 전학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학생부에서 전학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군특에서 너 옆반으로 가. 옆반이 이제 그러니까 1반은 군특반 아이들이고 2반은 일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1반에서 너 군특 해임됐으니까 2반으로 가 할 수가 없습니다. 1학년 2학기에. 그래서 이제 해임만 하고 너는 이제 군특 아니다라고 해임만 하고 이제 어쨌든 이제 2학년이나 3학년으로 진급할 적에 옆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해임된 학생은 2반으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옆반으로 이제 잘라서 보내야 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진로가 변경돼서 선생님 저 군특 관두겠습니다. 애들 있고. 그래서 한 번에 한 5명 내지 10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군특 관두겠습니다. 아니면 잘리거나 이래가지고 5명, 10명 정도 하는데 옆반으로 보낼 수 있는 게 이제 한두 명 정도는 옆반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5명씩 학급이 편성돼 있다 그러면 뭐 한 명 보내면 1반은 24명, 2반은 26명이니까 그게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 경우는 이제 옆반으로 보내는데 옆반이 예를 들어 30명 가까이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군특은 20명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 이제 학과 내에서도 운영이 힘들고 옆반에서 옆반 담임도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냥 그 특별한 경우에는 현재 반을 유지하고 신분만 일반 학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반으로 그러면 옮겨나면 이 학생은 이제 군특이었다가 탈퇴를 한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그거예요. 이제 일반 학생들은 학교 교복을 입고 군특 학생들은 단복을 입는데 그러면 교복을 다시 사야 됩니까? 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저도 참 이제 그 학교 입장에서나 제 입장에서는 교복을 새로 사서 그냥 옆반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군특 단복 입어도 된다. 실제로 해임되거나 스스로 관둔 아이들 중에 절반은 그냥 군특 단복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신분은 일반 학생인데.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새로 교복을 사기도 하고 또 그 일부는 그 이제 선배들이 졸업하면서 놔두고 간 교복을 학생부나 뭐 아니면 친인척을 통해서 받아서 그 교복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절반 정도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일반 교복을 착용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복을 그대로 착용해도 된다. 이게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분 전환 시 병가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건데, 이게 이제 좀 설명을 제가 빠뜨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자, 우리 그 이제 군특 밴드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뭐가 있냐면, 우리 학생들 TO를 먼저 잡고 남은 인원으로 민간 부사관에게 할당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차 정비 부사관이 10명이 필요하다 근데 군특 애들이 이미 5명이 차지하고 있으면 나머지 5명을 민간 부사관으로 채우게 됩니다. 우리가 5명 먼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5명을 민간 부사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밴드에 우리가 먼저 뽑히면 민간 부사관 자리가 줄어든다라는 취지로 올렸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하사까지는 자기 병가를 그대로 가지죠. 인원으로 잡힙니다. 자기 평가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전차정비 부사관이다 그러면 전차정비 부사관으로 뭐 국방부에서 올해 전차정비 하사는 10명이다 그러면 10명 TO에 내가 5명 들어가 있다고 이제 군특이 5명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 민간이 5명 채우는 거예요. 거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신분 전환을 해서 일반 하사로 신분 전환하게 돼요. 일반 하사. 일반 하사로 신분 전환하게 될 때는 이미 민간 부사관이나 선배들 이제 민간 부사관이 그 병과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민간 부사관은 처음부터 일반 하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10명 중에 5명이 군특이고 5명이 일반 하사면 이미 5명이 이제 민간 부사관으로 이제 채워져 있고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온 민간 부사관이나 아니면 군특 부사관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차지하면 내가 그 내 병과에 갈 때는 자리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내 이제 저기 일반 하사로 신분 전환할 적에 병과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현재까지는 이게 문제라서 국방부에서 이제 법을 개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불발이 됐죠.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차 부사관으로 이제 전문 하사를 하고 있다가 내가 일반 하사로 신분 전환하면서 전차 부사관으로 신청을 했는데 자리가 없으면 신분 전환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역해야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일반 하사 신분 전환할 적에 뭐 1지망, 2지망, 뭐 3지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면서 전차 정비 부사관의 TO가 없으면 일부러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쨌든 일반 하사로 신분 전환을 해야지 장기를 할 수 있으니까 내 병과를 버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전차 정비로 갈 수 없고 자주포 정비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쪽에 TO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위에 이제 고참들한테 물어보고 TO가 없다라고 하면 내가 곧 죽어도 난 전차다라고 했다가 신분 전환 안 되고 전역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 병과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위생 이제 충기공 1기생들 중에 보면 보병이나 포병으로 바꾼 애들이 꽤 있습니다. 보병이나 포병을 바꾼 애들이 있고 그리고 현역 부사관으로 할 때도 TO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현역 부사관 갈 때도 수송으로 간 사례가 있어요. 수송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병과를 못 가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병과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는.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이제 추진을 했던 게 뭐였냐면 전문하사 제도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전문하사 제도를 없애고
그냥 바로 일반 하사로 갈 수 있게 법 개정을 했습니다. 법 개정을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 이제 그 말에 법안을 발의를 했죠.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그 법이 2019년 말까지도 통과가 안 됐어요. 전문 하사를 없애고 우리 군 특성화 아이들이 병 18개월 끝나면 바로 일반 하사로 인간하도록 하는 법을 국방부에서 발의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막 그 작년 연말까지 2019년 연말까지도 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싸우면서 이 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통과가 안 되는데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2018년 말에 법안 발의를 하면서 법이 통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2019년 1월에 월급 체계를 일반 하사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체계는 전문 하사 월급에서 일반 하사 월급으로 바꿔놓고는 신분 전환을 하는 이 법이 통과가 안 돼 버린 거죠. 문제는 이 법이 통과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 1기생들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문 하사는 고정급 2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월 24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사 기본급이 160만 원에 뭐 장려수당 기본급이 160만 원에 장려수당을 좀 포함을 한 80만 원 정도 포함을 해서 월 고정급 240만 원을 줬단 말이죠. 240에서 한 250 줬습니다. 그리고 전문하사는 이제 아르바이트 개념이기 때문에 야근을 못 시키게 됐어요. 얘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야근 특별한 훈련이 없는 한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면서 고정급을 주게 돼 있거든요. 야근을 못 시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직 근무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죠. 당직 근무 안 해도 되고 그냥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는데 월급은 240만 원. 그러니까 일반 하사보다도 월급을 더 받은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분 전환하면서 이제 일반 하사로 바뀌니까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월급이 이제 160 정도 된다고 칩시다. 160만 원에 플러스 수당인 거예요. 플러스 수당을 받게 된 거예요. 일반 하사로 월급 160에 수당을 받게 돼 있는데 이 수당은 이제 약간 야근 수당 같은 거, 시간의 수당 뭐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학부모나 학생 민원이 되게 많았죠. 처음에 240만 원 주다가 갑자기 1월 달 딱 되면서 일반 하사 월급 체계로 바꾸면서 월급이 확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학교로 항의 전화가 많이 오고 국방부도 항의 전화가 많이 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설명은 너는 이 돈을 받으려면 야근을 해라. 240만 원 받고 싶으면 야근을 해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전문하사보다 월급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곧 신분이 이제 이렇게 바뀔 거다. 법이 통과할 거다. 라고 했는데 2019년 말까지도 법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이 뭐길래 그러느냐라는 건데 저 법안의 내용은 그겁니다. 병 18개월 복무, 병복무 18개월 하고 일반 하사로 임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월급 체계는 일반 하사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복무 기간을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최소 6개월에서 48개월까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최소 내 복무 기간을 6개월에서 48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잠깐 하고 나갈래 하면 6개월만 선택하면 병 18개월에 6개월에서 24개월만 하고 전역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실습수당 60만 원 받은 사람들은 반납을 안 해도 돼요. 하사 6개월 달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전역하고 나는 정말 군 체질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48개월 선택하면 됩니다. 48개월 선택하면 그 이제 일반 하사하고 정말 똑같아지죠. 민간부사관이 복무기간이 48개월 4년이기 때문에 똑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급반 교육도 가고 그 다음에 장기복무 복무연장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요 상태면 그렇게 해도 되고 요 사이에서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나는 뭐 예를 들면은 36개월 정도만 선택을 하겠다 해도 됩니다. 36개월 이상이면 초급반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되고
36개월만 선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복무 기간을 18개월만 선택하면 그러니까 병복무 18개월에 하사 18개월을 선택하면 3년이 되죠. 그러면 EMU 전문대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거기에서 조금 더 다녀서 4년제 학위까지 받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24개월을 더 플러스를 해주면 되겠죠. 18개월에 24개월 정도 플러스 더 해서 다녀서 이제 어쨌든 내가 4년제 졸업장 딸 수 있는 데까지만 복무 연장을 하고 이제 복무기간 선택하고 전역하게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36개월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36개월 정도 선택하면 한 36개월, 40개월 정도 선택하면 이제 4년제 졸업장까지 따고 졸업을 이제 전역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선택하고 해라. 6개월에서 48개월 사이로. 그러니까 장기 복무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48개월 선택을 해라. 라는 게 이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됐죠.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곧 이제 새 국회가 꾸려졌으니 새 국회가 만들어졌으니 곧 통과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병 18개월에 하사 15개월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병 18개월 플러스 하사 15개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이 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은 일반 하사 월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만이 있죠. 전문하사 제도의 월급이 좋기 때문에 기존의 선배들 같은 경우, 다른 학교 선배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15개월 풀로 전문하사를 달고 일반 하사로 넘어갔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는 전문하사 몇 달 하고 바로 일반 하사로 신분 전환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야근 안 하고 더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문하사 장려금이라는 걸 이제 플러스 하거든요. 전문하사 장려금까지 해서 240만 원을 풀로 받고 일반 하사로 신분 전환하려고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월급 체계가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